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42쪽의 의미의 변화를 좀 보다 말았습니다. 의미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언어의 뭡니까? 역사성을 그 전제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첫 번째, 언어 자체가 변하는 언어적 원인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언어적 원인은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어 자체의 변화다. 그죠? 언어 자체의 변화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 두 번째 뭐가 있지? 여러분 자신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갈 차례야. 역사적 원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손이 이야기하는 언어의 보수성이란 말을 씁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잘 변하지 않는 성질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부모님들 보시면 말입니다. 전라도 분이 아니신 분들, 충청도나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말이 잘 안 변해. 그래서 여기 나오는 뭡니까? 여기 나오는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하고 서울에 데려다 놓으면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 훨씬 서울말에 빨리 적응을 합니다. 여기 나온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울에 데려다 놓으면 여자가 훨씬 서울말에 빨리 적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력이 높은 사람하고 학력이 낮은 사람을 서울에 데려다 놓으면 학력이 높은 사람이 훨씬 더 빨리 적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가 언어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보고 우리는 언어의 보수성이라고 이런 말을 써요. 가끔 농담에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우리 어머니가 잘 쓴 말입니다. 이런 말 잘 써. 냄비 떡궁이란 말을 잘해. 그럼 내가 우리 딸이 나한테 와서 물어봐. 할머니가 떡궁 갖고 오라는데 떡궁이 뭐야 하면 내가 가운데 번역해줘. 뚜껑 하고. 이때 우리 딸이 나한테 와서 묻기를 아빠 왜 여기 나온 할머니는 뚜껑을 떡궁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어와 우의 위치를 뒤집어야 된다. 이걸 의문도치라고 하는데 이건 17세기에 나타난 의문현상인데 할머니는 지금 나이가 300살이 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뚜껑이라고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떡궁이 뚜껑으로 바뀐 건 17세기거든. 임난 직전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말은 안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언어의 보수성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말소리는 그대로 있는데 지시한 대상의 시대에 따라서 시대의 변화의 원인에 의해 언어 의미가 변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지시물 자체가 변한 경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째, 우리 교재에 나오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거기 나온 지시물 자체가 변한 걸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부터 가자. 배가 있다. 여기만 배가 있으면 옛날엔 여러분 자신 나룻배, 거룻배부터 시작을 했겠지만은 오늘날에 어디까지 항공모함까지 아주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배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배는 말입니다. 화물을 싣거나 사람을 태우고 물 위에 떠서 운송하는 수단이라는 본질적 속성의 유사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글자를 써놓고 우리는 뭐죠? 술에 차, 술에 거 하고 읽는 걸로 봐서 이걸 술이라고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아주 다양한 자동차 형태까지 변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갖다가 똑같이 술에 거, 술에 차 이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여전히 뭡니까? 운송수단이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지시물 자체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변하지 않는 경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거기 나오죠. 두 번째는 뭡니까? 지식의 변화입니다. 거기 나오는 지식의 변화가 있는데 아주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 자신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해가 뜬다란 말입니다.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뭐죠? 이건 천동설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이야기다. 그러나 오늘날 이건 뭘로 하죠? 지동설로 설이 이미 바뀌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는 움직이지 않고 해를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지식이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가 뜬다는 말을 그대로 쓴다. 이런 이야기야.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나오는 다음 디귿번 뭐죠? 지심에 대한 정의입니다. 한자의 주의 시야네. 거기 한자에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이거야. 정의야. 뭐죠? 말 그대로 느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느낌이야. 그죠? 여기다 이런 말 쓰죠. 여기 개 한 마리가 있어. 여기에 개 한 마리가 있어. 이 개가 입을 물어 뜯어버려. 이걸 갖다가 한자로 만들면 이게 개견자죠. 그리고 이거 아닙니까? 이게 오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가둬놓는 곳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뭘로 왔어? 감옥으로 왔어. 이 감옥이 뭘로 왔어? 형무소로 왔어. 여기 나오는 이것이 뭘로 왔어? 교도소로 왔어. 그랬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말의 느낌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수용하는 곳이라는 본질적 속성의
변화는 없으나 죄수를 가둬놓고 감시하는 곳, 죄값을 치르는 곳, 사람을 교화시키는 곳, 이러한 의미에서 의미가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나와주고 있는, 거기에 나오는 효도, 나일론도 모두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야. 그죠? 다음 하나 더 쓰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엔 지시 대상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휘가 그대로 잔존한 경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쓴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죠. 뭐죠? 여기 나온 공주란 말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공주란 말은 원래 뭐죠? 왕의 딸이라는 신분의 개념이었으나 오늘날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죠? 남의 어린 딸을 높여 부르는 말로서 여기 나오는 공주란 말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분의 개념으로서 뭐죠? 여기 나오는 공주란 말은 없어졌어요. 단지 남의 딸을 높여 부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세 번째 사회적 원인이네. 이어서 세 번째 뭐가 나왔나? 사회적 원인이 나와서 우리가 사회적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어의 차용 때문입니다. 다시 하게해서 인문이 발달하면 단어의 수가 동시에 늘어져야 하는데 단어의 수가 동시에 늘어지지 못했을 때 기존에 있는 단어를 빌려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기아 야구하는 거 보면 짜증이야. 그래서 뭐죠? 기아의 사령탑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는 사령탑이란 말은 원래 군사용어다. 이러한 군사용어를 빌려 쓴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뭘로? 여러분은 감독, 지도자, 코치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바꿔 쓰고 있다. 이렇게 군사용어를 빌려 쓰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 이걸 언어의 차용성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나와주고 있냐? 첫 번째 뭐죠? 사회 계층에 따라 의미 확장, 의미 일반화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여기다 쓸래. 첫 번째 의미 일반화란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죠? 어휘 확장이야. 말의 의미가 점점 넓어진 것이고 의미의 특수화라고 하는 것은 뭐죠? 어휘 축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의 의미가 점점 줄어드는 경우다, 이런 이야기야. 됐습니까? 이걸 가지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 그래서 제가 잘 쓴 말로 이런 말 잘 써. 뭐라고 쓰지? 세수 그래.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온 세수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그대로 지켜가자면 손을 씻다의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얼굴을 씻다란 말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맞죠? 다 이어서 이번에 여기 나오는 얼굴이야. 여기나 얼굴이란 말인데 이때 얼굴이란 말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체를 이야기하는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죠? 얼굴 안 잘 써가지고 낮바닥만 나타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미가 줄었죠. 그러므로 의미가 늘어나면은 의미의 일반화, 의미가 줄어들면은 의미의 특수화,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옛날 아주 맨날 어떤 말이 있었지? 여기 나온 계집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집이란 말은 원래는 이런 의미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이러한 의미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오늘날에 이렇게 했을까? 여성 비하의 의미로 바뀌었다. 이때 제 계집입니다. 그러면 제 아내입니다, 이런 뜻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임난 이후에 의미가 일반화되어서 일반적인 여자를 통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여성을 낮출 때만 쓰기 때문에 이건 의미의 뭐죠? 특수화, 의미가 줄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다음에 이 단어가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 단어가 다음에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뭐죠? 거기에 나오기를 사회 구조의 변화가 나오네. 거기에 나오기를 뭐가 나왔냐? 양반이었는데 양반은 동반과 서반, 즉 뭐죠? 문인과 무인을 합친 것이다.
그래서 신분의 개념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점잖은 사람이란 의미를 가졌다. 이건 사회 구조가 신분의 사회에서 평등의 사회로 넘어오다 보니까 뭐죠? 거기 나오는 양반이란 말의 뜻이 변했네. 다음, 장가가다도 마찬가지다. 장인집에 살러 들어가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제가 가끔 예를 씁니다마는 여기에 장가가다, 그죠? 뭐가 있죠? 여기에 시집가다, 이런 말이 있다. 그런데 어림잡아 봤을 때 여기 나오는 이건 무슨 뜻이야? 남자가 여자 집으로 차가살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건 여자가 뭡니까? 남자 집으로 시집살이를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랬단 이야기는 이 사회 구조가 뭐야? 여성 중심의 사회였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때는 한국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로 넘어왔음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나 현대 국어에 장가가다와 시집가다란 말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 어떤 의미가 있죠? 결혼하다의 의미가 있지, 처갓집에 살러 들어간다, 시댁에 살러 들어간다, 이러한 의미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로 보아서 이건 뭐죠? 여기 나오는 사회 구조가 변함에 따라서 뭐죠? 이때 왔다는 이야기는 뭐죠? 거의 남녀 평등의 사회로 왔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 그죠? 사회 구조의 변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음, 이어서 우리가 쓰은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뭐죠? 우리가 영감이란 말 한번 써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영감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원래 뭐죠? 정삼품 이상의 벼슬아치를 이런 말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건 첫째 나이가 많은 사람과 또 뭐 있죠? 통상 법조인, 판검사 이런 말로 쓰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쓰일 때는 뭐죠? 역사적 원인에 대한 의미의 변화라고 보고, 이때는 사회적 원인에 대한 의미의 변화라고 봅니다. 여러분 보신 대로 여기 나오는 역사적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봐봐. 뭐죠? 여기 나오는 신분의 개념은 살아있어요. 공주하고 같은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 단어가 남아서 그대로 잔존하는 거야. 그죠? 이건 사회 구조가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건 역사적, 이건 사회적이야. 그래서 영감을 가지고 의미 변화를 물어볼 때 책마다 답이 다르게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두 개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조금 이따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네 번째, 심리적 원인이야. 마지막으로 심리적 원인인데, 심리적 원인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지? 대용어의 등장이야.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 터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금기어라는 게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죠? 신체 부위명이 있어. 그런가 하면 뭐 있죠? 성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뭐 있죠? 샤머니즘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데올로기에 관한 것.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좀 불결한 것. 이러한 것들은 잘 쓰지 않으려고 해서 다른 말을 빌려 쓴 경우가 아주 많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기 나오는 이런 식의 말을 쓴다면 이걸 고추라고 하는 것은 유추연상에 의한 대용어의 등장이다. 대용어의 등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뭐죠? 동물의 성관계, 겸이란 말인데, 이 겸이란 말 쓰기가 그러니까 뭐라 하죠? 우리가 짝짓기라고 이렇게 해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뭐가 있지? 구렁이는 샤머니즘의 대상으로서 여러분 자신 지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뭐죠? 우리가 대용어의 등장이다. 그죠? 우리가 여기 나오는 뭐 있습니까? 이데올로기라는 거 있죠? 여기 나오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무 이런 말 쓰기 싫어합니다. 원래 좋은 말을 썼는데, 그래서 지금 한자에 뭘로? 친구, 벗 이런 말로 바꿔 쓰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통념에 어긋난 이런 말들도 있죠. 불륜이란 말도 있어. 별로 좋은 말 아니야. 그래서 이 불륜이란 말을 그대로 바꿔보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이렇게 바꿔쓰더라고. 내 어느 관계. 이것도 좀 그래. 요즘엔 조금 더 이뻐졌어. 부적절한 관계. 그죠? 이렇게 해서 말을 좀 순화시켜 쓰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뭡니까? 여기 나오는 똥 이렇게 쓰면 좀 불결하니까 대변 이렇게 바꿔 쓰는 것도 전부 다 여기 나오는 금기어의 등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대용어가 등장하는 경우다. 이런 이야기야. 그치? 자, 얼른 보니까 여학생이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이런 것도 한번 써봐도 돼. 여학생이 안 계시니까 만약에 안 계시죠? 예. 아침부터 품위 있게 이렇게 써도 돼. 그죠? 이렇게 써보면은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고 있는가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때 첫째, 이때는 무엇의 기능만 해? 수유 기능만 합니다. 이때는 여러분 자신 수유 기능에다가 뭐죠? 미적 기능을 함께 갖습니다. 여기에는 말입니다. 미적 기능과 함께 여러분 자신 뭡니까? 성적 기능을 같이 갖습니다. 그죠? 이렇게 의미가 점점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여기 나오는 이 말과 이 말은 어디에 했어요? 유의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하게해서 사실 여기 나오는 동물에게는 이 말을 잘 쓰질 않습니다. 사람에게만 써요. 그죠? 아침에 나오는데 말입니다. 커다란 개가 새끼 개에게 젖을 먹이고 있어. 그걸 보고 와 유방 봐라 한 놈은 그 변태야. 그죠? 그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의관계의 쓰임이 달라.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은 일종의 뭡니까? 이거요. 심리적 원인에 대한 의미의 변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슴이란 말이 원래 흉부란 뜻이 있단 말이야. 그러므로 이때 가슴 뭐야? 일대 다의 다이어로 변해버린 것이다. 일대 다의 다이어로 변해버린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이렇게 보셔도 틀림이 없을 거야. 그죠? 결국은 의미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의미 영역의 변화, 그죠? 의미 영역의 변화와 평가, 그 단어의 가치의 변화 둘러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의미 영역의 변화는 아까 이제 말했죠. 의미의 일반화, 그죠? 의미의 특수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확장과 축소 이 둘러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는겨. 그랬을 때 우리 교재 144쪽이야. 우리 교재 144쪽, 145쪽, 145쪽에 거기 나오는 뭐가 있습니까? 의미의 이동, 의미의 확대, 의미의 축소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쭉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의미가 넓어지는 경우, 의미가 축소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네. 그죠? 쭉 보시면 아마 그런 말이 나올 거야.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뭘 하려고 그러냐? 여기 나오는 평가요. 의미의 향상과 개선. 그리고 뭐가 있죠? 여러분 의미의 타락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미의 향상, 의미의 타락 이런 말도 있다. 그래서 의미가 점점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의미가 점점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 원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뭐죠? 여러분 자신은 뭐가 있지? 중립적 가치야. 그런데 쓰임에 따라서 내가 가끔 이야기하지 여기나 너무라는 말과 참이란 말은 둘 다 정도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 뒤에는 반드시 부정어만 온다. 너무 싫어,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이렇게 너무너무 예뻐 이렇게 노래 부르면 죽여버려야 된다. 너무너무 예쁜 욕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뭐가 와야 돼? 부저가 온다. 너무 아파, 너무 슬퍼,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이 뒤에 참 예뻐, 참 좋아 이렇게 쓴다. 이 뒤에 긍저가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여러 매우 이런 말들은 중립적 가시다. 긍정, 부정 다 온다. 긍정, 부정.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런 것도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이것은 뭐야? 규모와 크기만 온다. 굉장히 넓어, 굉장히 높아, 굉장히 낮아, 굉장히 작아 이렇게 쓴다. 그래야지 굉장히 예뻐 그러면 면적이 이런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부사의 호응 시험에 잘 나오죠. 부사의 호응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마 이달 말 정도 가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의 호응을 따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의미가 점점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의미가 점점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했을 때 우리 교재의 뭐입니까? 146쪽이야. 146쪽 한번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교재 지금 먼저 쓸까? 여기에 말씀이란 말이 있어. 여기에 말씀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 나온 말씀이란 말은 15세기의 평화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뭘로? 간접 높임말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야. 그치? 나란 말씀이 등교라 이때 말씀은 마이란 뜻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립적 가치를 띠고 있었다. 평화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뭐죠? 높임말이야. 이렇게 본다 이런 이야기야. 거기 배우란 말도 나오네. 배우란 말도 나오네. 자, 거기 나오는 그런 것들을 좀 봐주시고 좀 기분 나쁜 것 중에서 뭐냐면은 이거야. 자, 첫째 한자도 잘 읽어야 되지. 넷이 이렇게 있습니다. 넷이.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이건 원래 뭐죠? 임금 곁에 수기를 이루는 말입니다. 아주 뛰어난 인재, 책사들을 이루는 말이에요. 임금 옆에서 머리를 굴리는 책사들을 이야기하는 말이야. 그러나 이것이 고려 의종 이후로 이 내시 영역에 누가 많이 들어와 버렸냐? 여러분 시험 뭐죠? 황관들이 많이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러면서 내시들이 뭐죠? 천대의 대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타락한 말이야. 의미가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의미가 타락했다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의미가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의미가 더 떨어진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의미가 좋아진 경우 이건 의미가 더 나빠진 경우다. 우리 교재에 보니까 그냥 수작이란 말도 나오네. 그죠? 먼저 한자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죠? 대체로 이러면 전부 수리야. 이러면 전부 수리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 이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죠? 그냥 보시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술주자를 이렇게 쓰면 뭐 어쩐다겠지? 발효주, 막걸리. 여기 나오는 이것은 뭐죠? 소주, 화학주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참외스러운 소주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 소주를. 여기 나오는 발효주, 진도 홍주라든지 백세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이렇게 써서 발효해서 먹는 술은 이렇게 쓰고 여기 나오는 뭐죠? 화학주는 이렇게 쓰고 뭐죠? 표기법이 다르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세금이 다르대. 세금이 다르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이 발효주는 세금이 아주 낮아요. 이건 아주 높아요. 주세가 세금이 엄청 많이 걷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다르더라고. 근데 이걸 많이 먹으면 속 시리고 이걸 많이 먹으면 살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렇게 썼을 때 이걸 갖다가 뭐라고 있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번에는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한글로 잘 써야 돼. 꼭 이랬습니다. 권컨이 작건이 읽기도 잘해야 돼. 표준 발음도 권컨이 작건이라고 읽습니다. 권컨이 작건이 발음도 잘해야 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는 거 뭐냐? 그죠? 거기 나오는 잘못했다.
술자 그래. 그죠? 그래서 보수 주세요 때 보수야. 술을 너하고 나하고 주고받는 것을 뭐라 하죠? 수작이라고 한다 이런 아닙니다. 그죠? 술을 따라주고 받고 따라주고 받고 이거야. 이게 수작이야. 이거 권건이 작건이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야? 원래 그들하면 중립적 가치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자식 별수작 다 하네 하면 뭐로 쓰이죠? 부정적으로 써요. 의미가 그대로 타락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 그죠? 요즘에 뭡니까? 술 먹으면서 술 권하면 요거도 먹죠. 요즘은 술 안 권합니다. 술 권하면 요거도 먹어요. 그죠?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대학 동기들 건배 구워요. 지가 부어서 지가 처먹기. 그죠? 첫 잔만 건배하고 두 번째 잔도 권하면 죽여울기. 그래서 우리 대학 동기들은 늘 그렇게 해요. 지가 부어서 지가 처먹기. 그래서 뭐 술 한 잔 더 해라 그런 말 하지 않기. 그런 말 하지 않기. 자기 알아서 먹기. 그래서 술 안 먹은다고 욕을 한다든지 그렇게 없기. 공평해. 자, 만우하님이야. 여기는 하는 말입니다. 존칭옥격이에요. 여기 나온 님은 존칭전미사입니다. 그죠? 이것이 여러분 자신 뭡니까? 만우아님으로 같습니다. 이것이 뭘로? 여기는 마나님을 거쳐서 마님으로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마녀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칭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말입니다. 이렇게만 쓰입니다. 그래서 옛날엔 대감마님, 안방마님 하고 가시던 것 같아. 그죠? 다음 이때 그냥 만우 이게 존칭과 존칭이 두 번 겹친 거요. 선생님께서 하고 같은 말이야. 그러므로 여기 나온 이것은 말입니다. 뭐죠? 만우아가 된 것 같아. 하가 뭐요? 만우아가 된 것 같아. 만우아가 뭐가 돼서 만우라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응자리 니을이 오는 게 화름조죠. 이게 화름조입니다. 화름조 현상이 이렇게 온 것 같아. 근데 이건 뭐죠? 아내를 낮춰 부르는 말이야. 그런 걸로 봐서 여기 나오는 이렇게 오면서 의미 영역이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여기서 이렇게 오면서 의미가 타락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맞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있지? 147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버렸어요. 147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47쪽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었어요. 그죠? 옛날 아주 먼 옛날 뭐가 있었지? 어여쁘더란 말이 있었죠. 이것이 뭘로 왔지? 예쁘더란 말로 표현해온 거 아니야. 근데 어여쁘다는 15세기에 무슨 뜻이었어요? 짜단 뜻이었죠? 그죠? 15세기에 짜단 뜻이었다. 불쌍해. 근데 오늘날 뭘로 왔지? 이렇게 왔죠. 의미가 향상되었지. 그치?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의미가 향상되는 단어보다는 의미가 타락되는 단어가 훨씬 더 많더라고. 왜냐하면은 모든 휴대폰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는 많이 사용을 하면 결국은 해져요. 달아져. 그죠?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의미가 타락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때 거기 나온 46쪽 맨 하단에 의미의 향상 타락 나오죠. 단어에 대한 평가, 가치가 달라진 경우입니다. 단어에 대한 평가 또는 가치가 달라진 경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아마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을 거야.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와. 그죠? 됐습니까? 자, 읽어보시고 뒤에 나오는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자, 거기에 뭐가 나왔습니까? 유사한어휘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나온 유사한어휘의 쓰임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 먼저 1번. 그냥 1번하고 쓸래. 뭐가 나왔습니까? 간음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어? 가름이 나왔어. 뭐가 나왔어요? 가름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땡겨버리고 이것 보자. 이건 뭐야? 이것의 원형이 뭐예요? 가르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의 원형이 뭡니까? 갈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 가르다는 A와 B를 구분하다는 의미고, 이때 갈다는 바꿔주세요. 책이 해졌잖아요. 교체하다의 뜻이야. 그쵸? 전구를 갈아야 되죠. 옷을 갈아입어. 이거야. 거기에서 뭐죠? 둘 다 뭘로 온 거야? 명사형으로 바뀐 것이다. 이러면 이건 대체하다, 바꾸다. 이건 뭐죠? 편을 가르다, 둘로 나누다, 이런 뜻이다. 이게 지금 뭐야? 눈대중이야. 어림잡다, 어림짐작, 이런 뜻이죠. 아마 읽어보시면 그런 뜻으로 나왔을걸. 그죠? 자, 그 우측에 예를 한번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나왔냐? 시험을 리포트로 가름했더니, 대체했더니 학생들의 실력을 가늠할 수 없다. 됐습니까? 됐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구분을 유하는 문제, 유사어는 문제를 다 풀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풀지 않고 맨 마지막에 풀겠습니다. 다 해야 푸는 거니까. 두 번째, 2번 가게 모르시면 없죠. 가게 모르시면 없어. 그죠? 그랬을 때 원래는 가갑니다. 원래는 가가요. 여기 나오는 가가라단 말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날인가 뭘로? 가게로 왔다. 이것이 뭘로 왔죠? 가게로, 이렇게 변해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렇게 한자가 우리시로 의미 변한 거 뭐라 했죠? 내가 소금화된다 했죠? 그러니까 순수 우리말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 나오는 가짜가 말입니다. 이 가짜가 실은 정자를 이렇게 쓰지, 거짓 가짜요. 그러니까 임시로 만든 집을 가게라는 뜻이야. 그쵸? 시골 구멍가게 같은 것이야. 그래서 그것이 변해서 가가 가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마 그렇게 봐줘야 할 거야. 그죠? 상업용으로 임시로 만든 가게라면 한다. 다음 3번 가르다 가이다 모르시면 없죠? 설마. 그죠? 다음 이어서 15세기에 가라치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것이 말입니다. 17세기 아까 했죠. 뚜껑과 떡궁이야.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가르치다와 가리키다 둘로 나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가르치다는 이러한 의미를 띠게 되었고, 이때 가리키다는 저기 보세요 하고 이렇게 뜻이 바뀌었다. 그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건 뭐야? 이거야. 남에게 뭘 전수하는 건 뭐죠? 가르치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어쩔까? 대체로 뭐죠? 음은 교체가 있어. 음은 교체가 17세기에는 대체로 뭘 가져오지? 의미의 분화를 가져오고, 현대 국어에서 뭘 가져오죠? 어감의 분화를 가져오죠. 맞죠? 옛날 아주 옛날 이런 말이 있었어. 낙다야. 이것만 쓰였으나 임난 이후에 뭐요? 늙다와 둘로 낡은 것과 늙은 것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임난 이후에는 낙다와 늙다를 구분해 쓰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현대 국어는 말입니다. 다르죠? 뱅뱅과 뭐죠? 빙빙과 뭐죠? 팽팽은 음운이 교체되었음에도 의미의 변화는 없고 느낌만 변화가 있지. 뒤로 갈수록 점점 어지럽죠? 그렇죠? 그래서 음운 교체는 10세기에는 뭐죠? 의미의 분화, 현대는 어감의 분화, 이렇게 나누죠. 맞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5번이야. 5번을 잘못 쓰시면 많은데, 가가 뭐야? 끝이야. 보태기 뭐야? 없다요. 그럼 뭐야? 반드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가없다요.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머님의 은혜는 가없어라 그래야 돼. 가이 없어라 그런 말 없어. 가이 없으면 짜는 거요. 짜는 거요. 안 돼. 가없어라, 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건 다르다. 이때 이것과 이건 복수 표준어죠? 가엾다와 가엾다는 복수 표준어입니다. 그렇죠?
자, 가없다, 가엾다. 구분되시죠? 다음. 이어서 금대 7번 가정 밑줄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가정부는 위로 써 아래로 써? 가정부는 위로 써요 아래로 써요? 가정부는 위로 써요 아래로 써요? 가정부는 당연히 위로 씁니다. 재작년 시험에 나왔죠? 가정부에서 정자 집어넣기 다스릴 정자 집어넣습니다. 가정부는 반드시 이걸 집어넣습니다. 재작년 시험에 나왔죠? 다스릴 정자에서 그죠? 가정부는 됐죠? 간지럽다, 가렵다, 피부병이야. 그렇죠? 그러나 그렇죠? 맞죠? 모기가 물었어요. 간지러워요. 가려워. 그렇죠? 이건 간질이다, 간지럽히다. 그래서 전에는 이것만 표준어였으나 이걸 추가한다 그랬죠.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싣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려 주어라 이러죠. 간지려. 그렇죠? 이걸 간질러 주어라 이러신 분이 있어. 안 돼. 안 돼. 간지려 주어라 이래야 됩니다. 기본형이 간질이다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이어서 10번. 10번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왜 틀린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게 짱이야 짱. 뭐라고? 갑절은 명사, 곱절은 의존명사. 이렇게 보시면 돼. 갑절은 2배야 2배. 의존명사는 어디엔가 의존해야만이 명사하고 있어요. 어디다 의존해? 의존명사 앞에는 무조건 관형하고 관형사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관형어 관형사가 있어야 돼. 그러므로 반드시 앞에 관형어가 오고 뒤에 의존명사 가지고 일종의 의존명사 구를 형성하는 게 의존명사야. 의존명사 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앞에 그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 무엇이 뭐냐? 관형어요. 그런데 앞에 뭐가 와? 반드시 수관형사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앞에 반드시 수사가 있어야 돼. 뭐요? 세곱절, 네곱절, 몇 곱절 이런 말이 와줘야 돼. 홀로는 절대 못 써요. 홀로는 곱절은 홀로는 절대 못 써요. 가격을 내가 갑절로 쳐줄게 일 때 갑절은 2배야. 그 다음에 곱절은 앞에 반드시 이런 수사를 달고 와야 돼. 세곱절, 네곱절, 몇 곱절, 10곱절 이렇게 와줘야 돼. 이게 안 오면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맞죠? 이렇게 한다. 갑절과 곱절의 차이다. 갑절과 곱절의 차이다. 그 밑에 문제에 나오는 것처럼 좀 나중에 문제는 따로 하겠습니다만은 거기 나온 4번처럼 몇 갑절 그죠? 이런 말 없다. 몇 곱절 그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음 이어서 거기 보니까 깡마르다와 강마르다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강은 이런 뜻이 있어요. 건조한 이런 뜻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뭐야? 강밥이야. 맨밥이야. 맨밥. 맨밥. 오래 시험에 나왔죠? 오래 시험에 나왔죠? 강밥이 뭐냐? 맨밥이야. 물기가 없는 밥이니까 반찬도 안 줘. 국도 안 줘.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것은 그래서 뭐라고? 강추위. 어떤 추위? 눈도 안 내려. 눈도 안 내려. 기온만 엄청 낮고 바람만 무지하게 불어. 살을 내는 추위, 강추위. 그죠? 눈도 안 내려. 습기가 없어. 그죠? 이런 걸 말을 건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강 이런 뜻으로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기가 없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깡소주 아니야. 강소주야. 안주도 없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깡소주인데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그런데 왜서 깡마르다에서 이때 깡은 뭐죠? 강세 접두사예요. 됐습니까? 위에 나오는 강과 아래에 있는 강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 나오는 소주의 품사는 명사죠. 강소주의 품사는 명사죠. 그렇죠? 소주의 품사도 명사, 강소주의 품사도 명사요. 마르다의 품사는 동사죠. 강마르다의 품사는 형용사죠. 그렇죠? 자, 우리가 통상 접두사와 접미사 중에서 낱말의 품사를 바꾸는 것을 뭐라 그래? 지배적 접사라 그러죠. 오직 국어에서 지배적 접사만이 낱말의 품사를 바꿀 수가 있죠. 다른 것들은 절대로 낱말의 품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파생어 중에서도 지배적 접사만이. 그런데 지배적이라는 것은 접미사만 지배적이에요. 그래 접두사는 못해. 근데 접두사에 딱 세 개의 단어가 있죠. 뭐가 있죠? 이 세 개만 지배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랬죠. 그랬죠? 그죠? 작년 국회 사무처에 나왔잖아요. 그죠? 접두사의 기능과 뜻은 내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어요. 올해도 시험에 나왔고, 올해 이게 나온 건 아니었지만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그냥 했었죠? 했다 그래. 했죠? 감사합니다. 복 받을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 나오는 이 강을 이런 식으로 풀지 말아달라. 강할 강자로 풀지 말아달라. 그죠? 무조건 뭘로? 건조하다 이런 뜻으로만 일단 봐달라. 그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강수량 강우량 모르시면 없죠? 강수량 강우량 모르시면 없어. 그죠? 이건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건 말래. 그래서 한자 뒤에선 어량, 고유어 뒤에선 뭐야? 양이야. 그쵸? 뭐야? 재고량이야. 이번에 왜 배가 가라앉아서 적재량의 문제가 있었어. 그러나 이건 뭐야? 구름량이야. 그쵸? 일도 안 하는 것이 엄청 처먹어. 그쵸? 됐죠? 읽어보세요.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밤량. 그죠? 밥양. 그러면 김양 다음이 밥양인가? 안 돼. 그죠? 안 돼. 밤양. 그죠? 니은 첨가되고 자음동화 비음화 같이 일어나줘야 됩니다. 그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14번이야. 이건 하나만 더 할래. 저는 이렇게 하게 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이 말을 정의롭다고 생각해줘. 정의롭다. 그래서 뭐야? 헌법, 형법, 법률을 바꾸는 거야. 정의롭게. 됐습니까? 다음. 이번에는 이건 뭐야? 사회적 약속을 현실화하는 거야. 다시 정하는 거야. 다시 정해. 그죠? 안 맞아? 다시 정해. 그래서 뭐라고 나와? 시내버스 요금 개정이야. 됐습니까? 다음. 이번에는 이건 책이야. 이건 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 근데 또 하나. 모두 길게 읽어요. 헌법, 행정법, 개정. 내가 김교훈 선생님한테 맨날 가르쳐. 법 개정. 개정 아니다. 개정. 그죠? 그러면 김교훈 선생님 꼭 하시는 말. 통하면 되지. 통하면 돼. 개정,
개정 모두 길게 시험에 잘 나와요. 개정. 다음 이어서 뭐죠? 교정. 이건 뭐야? 원고 단계에서 그쵸? 자, 하나만 더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 교정직 공무원이야. 교정직 공무원이야. 사람을 바르게 고치는 건 교정. 그렇죠? 교정직 공무원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애가 말이야 좀 그래. 그래서 뭐라 그래? 잠시 내가 저 어디다 맡겨놨어. 어디다 맡겨놨어? 교도소에다 맡겨놨어. 고쳐서 바르게 인도하는 곳이란 뜻이야. 사람을 고쳐서 인도하다. 이끌도 짜제. 그렇죠? 이끌어서 그런 장소야 교도소가. 그래서 이건 교정. 이건 저건 뭐야? 교정. 저건 뭐야? 개정.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요놈하고 합치면 뭐야? 답을 정정합니다. 정정. 바르게 고칩니다. 그죠? 그래서 틀렸다 고칠래 정정. 바르게 고치다. 그죠? 맞죠?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 한자어들도 좀 외우셔야 되고 단어의 쓰임 그 밑에 문제들 많이 나오니까 보십시오. 맨날 나와요. 내면 지방지도 꼭 나올 겁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